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4월 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4월 1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6,142명이 추가된 151만 7,854명, 사망자 수는 196명 추가된 4만 1,054명, 회복자 수는 7,248명 추가된 135만 5,57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율 소식입니다. 백제은행 어제 오후 3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545루피아, 팔 때 14,57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78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닭고기, 소고기, 마늘, 식용유의 금액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짜배의 금액은 약 5% 하락하였고 계란, 바왕메라, 설탕의 금액은 소폭 하락하였으므로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 본부에 홀로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된 테러범은 25세 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31일 오후 4시 30분 자카르타 경찰청 본부 앞마당에 검은색 복장에 히잡을 쓴 여성이 총을 들고 경찰들과 대치하다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경찰은 사살된 테러범은 자키아 아인이라는 대학을 중퇴한 25세 여성이라며 SNS에 올린 게시물 등을 볼 때 이슬람 국가 IS 사상에 노출된 외로운 늑대로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외로운 늑대는 단독으로 행동하는 테러리스트를 뜻합니다. 이어 자키아 아이니는 경찰청 뒷문 보행로를 통해 우체국을 가려고 한다면서 들어왔고 초소를 지키는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살된 테러범의 가족은 그가 전혀 이런 행동을 할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키아 아이니의 아버지는 이웃을 통해 딸이 그런 행동을 할지 상상도 못했기에 믿기지 않는다며 누군가 총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웃들도 자키아 아이니에 대해 조용하고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 대테러 특수부대인 덴수스 88은 자키아 아이니가 총을 어떻게 구했는지 정말 단독 범행인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동안 경찰서, 경찰 초소가 종종 테러 대상이 됐지만 이번에는 경찰청 본부에서 젊은 여성이 홀로 테러를 시도했다는 점에 충격받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20대 신혼부부가 지난달 28일 술라웨시섬 마카사르 성당 앞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벌인 지 사흘 만에 경찰청 본부가 공격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자카르타 근교 버카시에서 테러 용의자 4명을 체포하고 현장에서 폭탄 제조에 사용되는 폭약들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대테러반 덴수스 88팀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3.5kg의 폭약들은 고성능으로 70개의 파이프 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은 폭약 원료를 구입하고 제조하고 테러를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주재국 경찰이 2건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고 추가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종교시설, 경비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교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청 대테러 부대인 덴수스 88팀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자선함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활동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진 북부 수마트라 테러 조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에서 26일 사이 델리 서르당주와 딴중 발라이 지역 소재 테러리스트 용의자들 집에서 500개 이상 자선함들이 압수되면서 이러한 의혹에 힘이 실렸습니다. 북부 수마트라 경찰청 대변인 하디 와유디 총경은 경찰은 앞서 언급한 두 지역과 메단, 빈자이, 랑갓, 빠당 시덴푸안 등 각기 다른 여러 곳에서 일련의 작전을 벌인 끝에 18명의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디 총경은 저런 자선함들이 편의점들이나 슈퍼마켓, 전통시장과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모인 돈은 테러 활동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자선함들이 어느 테러 그룹의 것이고 얼마나 많은 금액이 모였는지 어떤 활동에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테러리스트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한 후 자주 언론 인터뷰를 하는 카일룰 가잘리는 북부 수마트라 테러 집단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테러리스트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선함을 즐겨 사용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하드 저금통이라고 부르는 자선함을 이용한 자금 조달 방식은 1980년대부터 테러 조직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었으며 지하드 저금통을 통해 모금된 돈은 테러 공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이 테러 조직들 사이에서 점차 각광받게 된 것은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큰 금액을 모을 수 있어 은행 강도 같은 다른 자금 조달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부 스마트라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들의 체포와 자선함 압수는 남부 술라웨시 주도 마카사르의 한 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경찰은 현재 성금요일로부터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 있을지 모를 테러 공격 예방을 위해 전국 교회들에 대한 치안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패 사건을 취재하던 템포지 기자 누르하디가 동부 자바 수라바야에서 취재 활동 중 최소 2명의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언론 폭행 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시 누르하디 기자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부패 척결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전 재무부 조사 증세국장 앙인 프라드리노 아지에 대해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누르하디는 지난 토요일 앙인의 딸 결혼식 피로연에서 취재하던 중 언론인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앙인의 개인 경호원으로 보이는 경비원들로부터 수라바야의 호텔룸에 몇 시간 동안 감금되었고 핸드폰을 빼앗기고 파일 삭제 및 심카드까지 파괴당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동부자바 경찰청장 니코 아핀타의 치안감은 이 사건을 조사할 특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범행 현장을 재구성하고 최소 2명의 공격범을 선정했으나 용의자들을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누르하디 말고도 최근 공권력의 권리를 침해당한 기자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남부 술라웨시 소재 온라인 매체 팔로포의 기자 아루술은 팔로포 시장의 친척이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보도했다가 팔로포 시청에 의해 남부 술라웨시 경찰서에 고발당했습니다. 그는 전자정보거래법에 의거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폭력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언론을 위한 법률지원연구소 연례보고서는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 관련 사건이 급격히 늘어났음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경찰이 자행한 폭력 사건들이었습니다. 2020년에 벌어진 기자 폭행 사건은 총 117건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그 전에 79건에서 상당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절차 적법성 여부가 명확치 않아 대부분의 사건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독립기자연합 역시 언론 매체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사건이 2019년 63건에서 2020년 84건으로 증가했다는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기자연합의 사스미토 회장은 경찰과 공권력이 이 이슈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언론 자유에 대해 좀 더 관심을 베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을 위한 법률지원연구소의 아데 와유딘 이사는 미디어 회사 스스로가 자기 기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주재하는 현재의 환경이 관련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연시키는 이유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출고식 참석을 두고 상당한 긍정 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야당 총재인 그는 지난 2차례 대선에서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맞붙었다가 패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선에서 패배한 프라보워와 별다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던 중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의 안정성을 이유로 그를 2019년 10월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한국과 방산협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프라보워는 국방장관 취임 후 KF-X 개발 분담금 재협상 타결에 브레이크를 걸었고 현재까지 분담금 비율 조정 등에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프라보워 장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정경두 국방장관이 자카르타에서 프라보워와 만나 초청했고 박태성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도 정부의 방한 초청 의사를 거듭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 국영 빼아렐 조선소가 공동 건조한 잠수함 인도식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해 프라보워 장관과 만나 KF-X CJ-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라보워 장관은 강 청장과 2차례 면담하면서 본래 차관 행사로 진행하려던 잠수함 인도식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바꿨고 강 청장과 박 대사, 정현수 국방무관을 자신의 전용기에 태워주는 등 우호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달 중순 예정된 KF-X CJ-2기 출고식 참석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들도 잠수함 인도식 이후
KFX 사업 참여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만약 프라보어 장관이 한국에 간다면 우리 정부 고위급 면담과 이를 통한 KFX 공동개발 사업 재시동, 잠수함 2차 사업 진행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고식에 불참하더라도 양국 방산산업이 좌초했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국 방산 수출 역사와 관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4월 2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